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제가 2주 전에 이 팔뚝에다가 그 프리스타일 리브레라는 혈당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착하면서 어땠는지, 그리고 이 장착한 기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당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공복 혈당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도 한번 2주 동안 착용을 해보면서 혈당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센서가 이제 작동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거를 해야겠죠. 자, 일단 착용하는 동안에 그렇게 불편함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샤워할 때나 이럴 때도 뭐 괜찮았고요. 방수도 잘 되는 것 같았고, 또 저도 뭐 운동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뭐 테니스를 치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이럴 때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달려있는지 모르는 정도로 느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착용감은 굉장히 좋았고요. 또 그때 장착하고 나서 직접 피를 체열해서 하는 혈당 체크 기어도 비교를 해봤지만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보통 체열할 때에는 에러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의 양이 좀 부족했거나 어쩔 때 좀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와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가끔 생기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값이 나와서 다시 측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정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좀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2주 동안 붙어 있었던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제가 뗐습니다. 피부에 좀 그 접착제에 대한 자극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파스 못 붙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트러블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되는데요. 일단 저는 뭐 괜찮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보이시죠? 처음에 붙일 때는 이게 이제 약간 바늘 같아 보였거든요. 가운데 이 침 같은 게. 그러니까 이게 제 피부에 계속 박히면서 실시간으로 이게 센서죠. 센서가 작동을 해서 혈당을 측정을 했던 것이죠. 사실 혈당이 단순히 높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시신경이 좀 망가져서 시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손끝이나 발끝, 말초 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런 세포가 괴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썩죠? 심하신 분들은 손끝, 발끝이 좀 썩어 들어가는 심각한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제일 걱정하시는 치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경이 염증이 생기고 신경이 망가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신경이 어떤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게 만들면은 당연히 신경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일반인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몇 배 높습니다. 일단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혈당 조절부터 잘 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 혈당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1차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생활 수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착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없습니다. 보통 공복 혈당이 한 70에서 좀 높을 때는 한 90까지 나오더라고요. 공복 혈당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기본적이고. 근데 공복 혈당이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밥을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가죠. 보통 이제 정상 범위로 떨어질 때까지가 이제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정도, 한 3시간까지,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정상 범위로 내려와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간 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혈액에 당이 끈적끈적한 그 이제 당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신경 손상도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환들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당이 밥을 먹으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천천히 올라갔다가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빨리 올라갔다가 또 천천히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대각각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닦는 검사라고 하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마다 측정을 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지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겠죠. 근데 당이 좀 없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천천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겠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도 이 그래프의 양상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히 공복 혈당만 재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있으면 떨어지고 정상 범위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도 측정을 해야 되지만 심하신 분들은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오래 가는데 인슐린 주사 맞으면 이게 이제 뭐 떨어지겠죠?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슐린이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절단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죠. 그래서 인슐린의 용량을 조절하는 데도 좀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쓰시는 그 인슐린 주사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주사를 맞거나 식사하고 바로 맞아야 되는 인슐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짧아요. 효과가 빠른 대신에 짧은 인슐린 주사들이 있고,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인슐린 주사 같은 경우는 천천히 작용을 하지만 그게 오래가는, 길게는 며칠까지 가는 그런 인슐린 주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르겠죠. 인슐린 주사를 맞는 시간도 다 다르고, 어떤 거는 식전에 해야 되고 어떤 건 식후에 해도 되고, 어떤 거는 그냥 식사 상관없이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맞아도 되고, 그런 것들이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인슐린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쓰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인슐린이 속개성인지 아니면 지속되는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당 혈당을 측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내가 조절이 잘 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제가 마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탕이니까 좀 빨리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 있다가 측정을 제가 해봤더니 한 11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었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니까 이 정도로 좀 당이 올라갔습니다. 보통 뭐 식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뭐 한 120에서 뭐 많이 나올 때는 한 170 정도까지 당이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가장 이 높을 때의 시간이 보통 이제 1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 제가 측정을 해봤거든요. 보통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좀 이런 것도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저의 이제 소울 푸드인데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은 먹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순댓국을 먹으면서 밥을 먹었을 때와 밥을 먹지 않았을 때 과연 좀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 밥을 먹었을 때는 1시간 있다가 한 12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냥 이 순댓국만 안에 들어있는 이제 고기와 순대만 먹었을 때는 한 119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저 나름대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계속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없네요. 저도 지금 있는 줄 알고 만져봤는데 없네요. 자, 측정을 하게 되면은 측정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뭐 몇 분 있다가 측정한 거다,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만 좀 쌓이면은 어느 정도 혈당이 이렇게 내리락하는 그런 그래프도 보실 수가 있고, 뭐 시간대별로 평균 당이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당화혈색소도 좀 중요한 지표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2주간 착용해봤던 프리스타일 리브레의 리뷰를 좀 해드렸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지, 비싸니까 이왕 한번 장착하신 거 뽕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좀 비싸긴 하지만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구매를 하셔서 나의 어떤 혈당의 컨디션이나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프리스타일 리브레를 제가 이제 저번에 장착하는 것부터 이제 오늘 리뷰까지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